당시 독립지사들께서는 국군이 회복되는 독립의 시기를 정확히 아는 일들을 부어넣습니다. 의지로 기량을 멈추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처럼 위대한 한일 독립운동 영령님들의 끊임없는 독립투쟁. 광복회장 이종찬입니다. 오늘 이렇게 불비한 장소에서 우리가 추모식을 갖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여러분께 회장으로서 다시 한번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가 왜 이렇게 사퇴가 됐느냐 하는 것을 제가 먼저 개식사를 하기 전에 여러분께 보고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17일은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그것이 해방 전에, 해방 후에 결정된 것이 아니라 193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에서 11월 17일이 을사늑약이 체결된 날입니다. 을사늑약이 말하자면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최초의 이 조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강제로 맺은 늑약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순국선열의 날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방될 때까지는 순국선열의 날 해서 이렇게 추모제를 지내왔다가 해방이 되고 나서는 혼란기가 있어서 미처 이것을 정리를 하지 못하고 1965년에 우리 광복회가 창립이 되면서 광복회의 하나의 부처로서 순국선열 유족을 기리는 국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게 후에 독립을 하겠다고 해서 나갔었어요. 지금 유족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유신 때 이 법이 통과가 됐는데 무슨 법이냐면 애국지사를 둘로 갈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독립유공자를 둘로 갈랐어. 그러니까 8.15 이전에 돌아가신 분은 순국선열, 8.15 이후에 돌아가신 분은 애국지사, 이렇게 갈라버렸어요. 일종의 예산을 덜 쓰기 위한 하나의 말하자면 요령이 되었었는데 저희들은 아주 부식간에 이렇게 갈라져 있었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지내왔는데 요새는 어떻게 되냐면 애국지사가 지금 한 5분 계세요. 거의 이제 노년이 돼서 거동도 못 하시는 분이 5분 살아계시고 애국지사는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따로 가를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법을 국회에서 개정을 할 때 제가 지난번에 국회에 나가서 증언한 거가 마찬가지로 자꾸 이 둘을 갈라놓은 상태에서 자꾸 하니까 마치 순국선열은 독립운동을 더 열심히 한 분 같고 애국지사는 조금 덜 한 분 같고 만약 이렇게 그림자가 나와 있어서 이건 안 되겠다. 애국지사도 아주 돌아가시기는 해방 후에 돌아가셨지만 20년간 옥중 투쟁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주 정말 고생 정말 많이 하신 분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 독립유공자다. 독립유공자라는 테두리 속에다가 다 담는 것이 저는 그분들에 대한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독립유공자 하시는 분을 기왕에 이미 나라에서 뭐 대통령장이다, 독립장이다, 애족장이다, 애국장이다 이렇게 이미 품격을 다 결정을 했는데 뭘 그걸 또 묶어서 순국선열 따로 있고 애국지사 따로 있고, 이거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함께 이걸 모시는 것이 광복회에 나갈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법이 통과가 안 됐어요. 지금 법이 올라가서 있을 뿐이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오늘 현재로는 순국선열이 있고 애국지사가 있고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17일 날, 오는 11월 17일 날 하필이면 순국선열의 날을 기념을 어디서 하느냐, 대전 현충원에서 하게 됐어요. 그럼 대전까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내려가기긴 굉장히 불편하다 이게. 그래서 그러면 서울에서도 추모제를 지냈는데
기왕에 17일이 하필이면 또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일요일에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 또 교회 가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많은데 또 여기 나오시라고 하기가 제가 조금 민망해서 그보다는 그럼 이틀을 앞당겨서 금요일 오늘 여기서 추모제를 지내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본부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째서 된 일인지 제가 이렇게 초청장을 다 보냈더니 국민의힘은 의원은 온다는 분이 없고 민주당 의원들이만 쫙 참석하고 싶다고 이렇게 왔어요. 가만히 제가 생각하면 이 자칫 잘못하면 이 광복회가 정당과는 상관이 없고 초당적인 단체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지난 12일 날 제가 추경호 지금 원내대표죠. 그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 이거 야당 의원만 다 모시면 이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무슨 광복하고 야당만 이렇게 편애하는 것처럼 되니까 이 안 좋다. 당신 좀 나와라. 그랬더니 나오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어요. 어저께 오전까지. 근데 어저께 뭐가 있었느냐. 야당 일방적으로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 감정이 좀 격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야당하고 자리 같이 안 해. 안 가. 이렇게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마치 우리가 지금 민주당만 모시고 하는 행사가 되면 또 안 되잖아요. 균형을 맞춰야지. 그래서 제가 어제 국무총리하고 마침 식사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제가 어저께 국무총리께 우리가 본의가 아니게 우리가 마치 민주당하고만 추모제를 지내는 것 같아서 이 본부가 오해를 해가지고 저기 선충원에서 행사를 치르려고 그러는데 그걸 막아버리고 불어한다고 나중에 이렇게 나오니 이게 답답한 노릇 아니요. 그랬더니 국무총리가 그러냐고 이번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대전에서 그건 국무총리 주관 행사입니다. 왜 하필이면 대전 가서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도록 했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그런 거 생각 못하고 그냥 대전에서 한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줄만 알았는데 그런 내막이 있었군요. 그러더니 자기가 오늘 아침에 어저께 저녁에 돌아가서 저에서 다 현충관에서 하도록 하겠다 약속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오니까 저기다 딱 막아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이게 뭔가 이 정부 운영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예? 뭐가 이렇게 좀 스무스하지 않고 꼭 편을 가르고 꼭 뭐가 있어서 예산을 자르고 광복회관도 우리에게 주겠다 그러고 또 아니라 그러고 이게 정부가 이러면은 신임을 잃어요. 한번 말하면은 그대로 집행을 해야지. 이게 옛날에 이 말 좀 안 들은 사람들은 뭐 예산도 안 주고 뭐 더 옛날 방식이라 말이에요. 지금 이 밝은 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참 내가 답답해요. 그리고 국무총리라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외유 중이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한마디 하는 거를 갖다 안 듣고 막아선 이런 공무원들이 있는 거는 대한민국 수치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이거를 일일이 야당하고 짜고서 뭐 한다고 오해받기 싫어서 화관도 저 바깥에다 세워놨어요. 예?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인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갖다 놔보세요. 뭐 사진 찍고 야당하고 같이 있다고. 이게 참 내가 답답할 노릇 아닙니까? 저분들에게 제가 결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다 사진 같이 찍어가지고 뭐 돌리고 그러면 이것도 광복회가 말이야 야당하고만 짜고서 뭘 정부 골탕 먹인다 이렇게 또 말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해 받지 말자. 그래서 저분들에게 제가 개인적으로는 사과를 드리기로 하고 그렇게 여기다 갖다 놓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예? 그리고 오늘은
모처럼 우리가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순국선열도 받들어 모셔야 되지만 애국지사도 우리가 받들어 모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편을 갈라요? 그래서 법이 이제 통과가 된 후에 이것을 같이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래서 우리는 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그 영혼을 오늘 말할 9.7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날 우리가 다시 추모를 하면서 우리가 결의를 다지자 이게요. 우리가 이 독립운동 정신을 이 땅에 다시 새롭게 하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생명을 바치신 그런 선열들의 어른, 이런 기회에 우리가 한번 추모하자 이런 뜻이니까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사실은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저 우의를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늘이 우리를 돌보는 거예요. 하늘은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은 돌본다고 다들 그런 말씀 하잖아요. 하늘이 우리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한 일을 하면 하늘이 돌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의로운 일을 하기 때문에 하늘이 돌보는 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합시다. 예. 맞습니다.